안녕하세요. 김철애입니다. 2023 지방자치행정론 제6장의 강의 동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해 볼게요. 제6장의 주제는 지방정부가 어떻게 구성되는가에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큰 그림에서 보면은 시장 실패를 치유하기 위해서 정부를 구성하게 되는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구성한다고 했습니다. 중앙정부는 어떻게 구성하느냐? 삼권 분립의 원리에 따라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이렇게 만들죠. 그래서 삼권 분립이 적용되는 것이고 지방정부에는 우리나라는 사법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입법부하고 행정부만 구성을 하게 됩니다. 입법부가 지방의회가 되는 것이고 행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장이 더 행정부가 더 힘이 세니까 행정부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리고 지방의회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리고 시장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또 대전시 지방의회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방정부 구성 원리를 먼저 이론적으로 살펴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제 지방자치 이론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 앞에서 보충성의 원리 이야기를 했지만 보충성의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 주민자치가 되겠어요. 반면에 우리나라는 보충성의 원리보다는 단체자치의 원리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 단체자치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보유한 모든 권한이 중앙정부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대통령에게 모든 권한이 있는데 그중에 일부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것이죠. 이거 좀 스스로 해봐 하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권한을 물려주는 것처럼 이렇게 탑 다운 위로부터 내려오는 이러한 중앙정부 중심의 지방자치 즉 단체자치의 전통은 프랑스와 독일의 지방자치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개념이 지방분권이라고 해요. 중앙집권에 대한 반대말로 지방분권. 너무 중앙이 집권되면 안 된다. 지방에도 권한을 나누어 줘라. 그리고 이러한 국가들의 전통은 집행기관이 의결기관보다 힘이 센 그러한 형태를 취하게 된다. 그래서 이거는 대립형 또는 통합형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나라도 주로 모든 지방자치가 단체자치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 소속의 예전에는 자치분권위원회였는데 지금은 지방시대위원회라고 되어 있어요. 지방시대위원회가 자치분권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단체자치 즉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자치권을 권한을 지방정부에 내려주는 작업의 중심에서 볼 때 이렇게 단체자치의 원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주민자치의 원리는 보충성의 원리에 따라서 모든 거는 국민주권, 주민주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걸 스스로 알아서 할게. 내가 직접주의라고 그러죠. 내가 직접 할게. 아버지, 간섭하지 마세요. 제가 직접 할게요. 이렇게 선언을 하고 우리가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해주세요. 마찬가지로 지방정부가 먼저 그 일을 하고 지방정부가 할 수 없는 큰 일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해주세요. 이런 관점에서 밑으로부터 올라가는 바텀업이라고 하죠. 상향식 주민자치, 상향식 풀뿌리 민주주의, grassroot democracy를 강조하는 것이 주민자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그 일들을 자주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주민자치. 역사적으로 볼 때는 영국과 미국을 포함한 영미계 국가들이 이 주민자치를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민자치형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있는 나라는 주로 기관 통합형이라고 해가지고 이 국민들이 지방의원을 뽑아요. 선거를 한 번만 하는 거죠. 한 번만 해서 지방의원을 뽑고 지방의원 중에서 가장 잘 나가는 사람이 시장을 하고 다시단체 장을 하는 것이죠. 반면에
위에 단체자치에서는 분리평이라고 그래가지고 대리평이라고 그래가지고 집행기관 시장 따로 뽑고 지방의회 의원 따로 뽑아요. 그러나 여기는 지방의회 의원만 뽑고 그 안에서 총리가 뽑히는 형태죠. 그래서 이 위쪽은 대통령제 국가에 많이 적용되는 것이고 이 밑에는 의원 내각제 또는 내각 책임제 국가에 적용되는 형태로 할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럼 주민자치가 전혀 없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도 주민자치위원회가 동사무소 수준에서 꾸려져 있고 다양한 형태의 주민 참여 예산제도 이런 것들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주민자치 또는 이 동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자치 이런 것들은 근린 자치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론적 측면에서 단체자치와 주민자치의 차이가 탑다운이냐 아니면 바텀업이냐 이런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이해가 안 될 때는 저희 오프라인 수업 때 좀 더 진지하게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로 영미계 국가가 아니라 우리는 대륙계 국가라고 그러고 영국이 아니라 프랑스나 독일의 지방정부 구성 원리인 단체자치의 원리를 받아서 지방자치를 주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상권 분립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이권 분립이라고 그랬죠. 단체장, 즉 시장, 대전시장을 따로 뽑고 의결기관, 지방의회를 따로 뽑습니다. 그래서 이권 분립을 구성하는데 이 사이에 어떤 관계냐? 중앙정부는 상권 분립이라고 했잖아요. 지방정부는 입법과 행정, 사법이 없어서 이권 분립으로 운영되는데 여기 이제 기관 사이에 여기는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을 말하는 겁니다. 그 둘 사이에 대립형,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그야말로 상권 분립이 정확하게 적용되는 여기서 이권 분립이 되겠죠. 이권 분립이 정확하게 적용되는 그러한 형태의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의 관계는 뭐라고 부르냐? 기관 대립형 이렇게 부릅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이제 입법부 국회가 국정감사 시즌인데 중앙정부 활동에 대한 통제와 견제를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제 하에서는 입법부가 거의 대통령 밑에 있어가지고 여당은 제대로 된 통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원래 원리상은 이론상은 아무리 여당이라 하더라도 행정부의 일에 대해서 좀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활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방정부 수준에서도 지방의회가 단체장에 대해서 통제 기능을 수행하는 거예요. 조례를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 예산을 심의하면서 또한 청문회 또는 조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방정부의 의회가 단체장을 통제하는 이런 것들이 기관 대립형. 반면에 기관 통합형은 아까 의원 내각제 국가들에서 나오는 것처럼 의결기관 즉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이 이거 잘못됐어요. 견제와 균형하고 그대로 가져와서 이거 오타인데 이 부분은 지우겠습니다. 이 부분은 잘못된 거예요. 서로 한 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의원 내각제의 국회와 행정부처럼 의원만 뽑아요. 그럼 다수당의 대표가 수상이 되고 프라임 미니스터가 되고 이렇게 되죠. 마찬가지로 지방정부에서도 지방의회 의원만 뽑아요. 그러면 지방의회의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대표가 단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통속으로 굴러가는 이거는 기관 통합형. 중간 형태도 있어요. 북유럽의 참사회형, 미국의 주민총회, 일본의 정촌총회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주로 이제 이 참사형이라고 하는 거는 이 기관 통합형하고 비슷한데 지방의회 의원들을 뽑아가지고 돌아가면서 위원회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참사회형이에요. 미국의 주민총회 타운 미팅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가능하면 이 주민들이 다 참여하는 총회를 통해서 그 지역 자치단체의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 주민총회, 일본에서는 정촌총회. 이거는 좀 마을 단위로 내려가야 전체가 모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죠. 물론 사이버 세계, 지금 줌 속에서 사이버 세계는 제한이 굉장히 더 넓힐 수 있으니까 사이버 세계에서
하는 것들을 볼 때는 이런 총회 중심으로 가는 것들이 더 많은 것이죠. 이제 실제 어떻게 되는가 보겠습니다. 시장, 집행기관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어떻게 구성을 하는가. 구성한다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투표를 통해서 시장을 임명하고 시장이 권한을 행사하게 하는가. 이런 부분에서 구성이란 말을 쓰는 것입니다. 일단은 이제 지방선거를 통해서 집행기관을 구성하게 됩니다. 시장선거죠. 대전시장선거. 누가 선거권자냐?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가진 사람. 그리고 이제 선거법 또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다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인 명부 작성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제 지금 만 나이로 다 통일이 됐잖아요. 여러분들 아마 만 19세가 다 되어 있어서 내년 국회의원 선거 때도 투표를 할 텐데 지방선거도 마찬가지로 만 19세가 되겠어요. 그리고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돼요. 주민등록이 있는 곳에 가서 투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이러한 투표를 할 수 없는 사람, 선거권이 없는 자는 누구냐? 금치산 선고를 받은 자, 또 형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자, 교도소에 있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선거 범죄를 저지른 자, 이런 사람들은 선거권이 없어요. 금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치산, 굉장히 일본에서 온 말인데 자기 스스로 자신을 통치할 수 없는 사람, 너는 응? 만약에 혼자 네 맘대로 하라고 그러면 집에 있는 돈 갖다 다 날려버려요. 이런 사람들은 법원이 금치산 선고를 내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쓴 돈에 대해서는 무효. 다시 응? 그 사람 금치산 선고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로 따지면 미친 사람이에요. 이 사람 돈 쓴 거에 대해서는 무효로 만드는 그런 제도가 금치산 선고를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투표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피선거권자 누가 시장 선거에 나갈 수 있느냐? 만 25세 이상의 주민이라고 하는 건 주민등록을 거기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만 25세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대전시장에 아직 못 나가요. 그러나 만 25세 넘으면 대전시장에 나갈 수 있어요. 선거일은 이제 계속해서 60일 이상 주민등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 가서 출마를 하려면 2달 전에는 주민등록을 옮겨야 되는 거죠. 그럼 미안합니다.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이 위에서 말하는 이 투표 자격, 선거권이 없는 자 당연히 안 되고, 법원이나 판결로 이 사람은 몇 년 동안 피선거권을 상실한다. 이렇게 선고를 받은 사람은 아무리 만 25세 이상이고 그 지역에 가서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출마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체장 선거는 우리가 투표의 4월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한번 당선이 되면 4년을 할 수 있고 그 4년짜리를 연속해서 3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속해서 12년을 할 수 있죠. 그리고 한 텀 쉬고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연속해서 3번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만두고 싶으면 지방의회 장에게 사인 통지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제 선거가 끝나면 아주 그냥 서로 고소 고발이 난무하는데 그런 가운데 공직선거법, 정치자금 위반법으로 인해서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는 얘기는 상고를 거쳐서 대법원까지 가서 형이 확정되면 이때는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그리고 당선 무효 형을 받을 때도 있는데 언제 당선 무효냐? 본인이 징역 또는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에 따라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본인 입장에서는 당선 무효.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그 사람이 더 이상 시장이 안 되는 것이죠. 시장 새로 뽑아야 돼요. 또 선거 사무 관계자, 선거하는데 예를 들면 회계 담당을 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300만 원 이상 또는 가족이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돼서 다시 뽑아야 돼요. 지금 강서구 구청장을 새로 뽑고 있는데 그래서 당선 무효형을 받아서 새로 뽑고 있는 거죠. 그럼 이 단체장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느냐? 시장의 권한이 세죠. 저는
재정을 하기 때문에 대전시장 되면 1년에 7조 원, 4년 동안 7, 4, 28 거의 30조 원을 주무르는 사람이다. 굉장히 큰 재정 권한을 가지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대전시 공무원이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8,500명이 된다고 그랬어요. 8,500명 대전시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또 행사하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보면은 단체장, 시장이 되면 대전시의 전체 대표가 되고 사무를 총괄합니다. 그리고 국가가 이 일을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내려주는 사무, 국가 사무를 위임해달라고, 주민등록 업무 이런 것들 해달라고 했을 때 이거를 대신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집행부 전체를 통과하고, 그 다음에 이 8,000명의 공무원들 지켜야 될 규칙 있잖아요. 어? 그런 것들을 법령 및 조례 범위 안에서, 그러나 법령이나 조례를 벗어날 수 없어요. 그 범위 안에서 단체장이 규칙을 제정해서 출근을 언제 한다, 퇴근을 언제 한다 이런 것들, 복무규칙 그런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행정규칙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사무를 보수기관,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장 밑에 직속기관을 둔다든가 사업소 조직을 둔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을 위원회 조직을 둔다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에 대한 인사권, 임명과 요거는 면이라고 하는 거는 그만두게 하는 것이 보시죠. 퇴임시키는 걸 면이라고 그래요. 면직, 임명과 면직을 함께 할 수 있는 권한, 교육훈련, 공무, 징계, 인사행정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관계, 우리는 기관 대립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지방의회와의 관계는 우리는 대립형인데 어떤 식으로 견제와 균형을 하게 되어 있느냐. 지방의회에 의결해서 온 거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다시 해달라고 할 수 있어요. 제2요구라고 그래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할 때 이것이 올건이고 법령 위반이라고 생각되면 그 지방의회에서 해달라고 하는 거 no, 다시 한번 해주세요.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그러나 지방의회가 다시 받아가지고 2분의 1 출석에 다시 3분의 1을 보통 2분의 1 출석에 2분의 1 찬성으로 끝나잖아요. 이게 3분의 2 찬성으로 확정해버리면 그때부터는 바로 그것이 시행되어야 하는 조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예산상 집행이 불가능한 거를 지방의회에서 해달라고 하면 이것도 제2요구를 할 수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근데 2분의 1 출석에 3분의 2 찬성으로 하면은 그거는 더 이상 제2요구가 안 됩니다. 그리고 선결처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일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회에 반드시 의결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필요할 때는 먼저 해버려요. 그 대신 그 다음에 내가 급해서 이 일을 했습니다. 지방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승인을 못 받으면 그 즉시로 승인 못 받으면 투표를 했는데 승인이 안 돼요. 2분의 1에 2분의 1 찬성이 되어야 되면 안 되면 즉시 효력이 상실되는 그런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단체장 밑에는 공무원으로 따지면 한 8,000명, 대전시장 밑에는 8,500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시장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무원뿐만 아니라 보조기관으로 특별시,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부시장이 3명이에요. 행정부시장 2명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무부시장. 이 정무부시장은 이름을 다르게 바꿀 수 있어요. 대전 같은 경우는 이거를 경제과학부시장 이렇게 했잖아요. 광역시나 특별자치시에는 행정부시장 하나, 또 다른 부시장 하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도나 특별자치도 여기에도 부지사를 두게 되는데 여기도 행정부지사, 정부지사. 그러니까 서울시만 3명 부시장을 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의 부시장이나 군, 자치구에는 1명만 두게 되죠. 여기 이제 지방공무원 2급에서 4급으로 두게 되죠. 그리고 단체장의 권한대항은 부단체장, 요 순서예요. 행정부시장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정무부시장이랑
또 경제과학부시장이 권한대행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단체장은 자기 소속 행정기관에 대해서 그 조직을 구성하고 일을 시킬 수 있는데 직속기관이라 하면은 조례로 지방의회가 제정한 법이 조례입니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이런 기관들은 뭘로? 직속기관으로 시장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어요.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자치 경찰기관까지 직속기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소 조직은 이것도 지방의 조례로 특정 업무를 위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하수도 업무 같은 거는 사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멀리 떨어져 있는데 섬 같은 데가 있잖아요. 이런 데는 원격지 주민을 위해서 출장소를 만들 수도 있고요. 행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합의제 행정기관 그리고 자문기관을 설치해서 결국은 뭐예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다양한 소속 행정기관을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체장에 하부 행정기관이 있어요. 여기는 단체장이 직접 다스릴 수 있는 인사권, 조직권 다 행사하는 거죠. 여기는 하부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자치가 아니고 행정이에요, 행정. 그래서 행정구, 천안시 같으면 행정구, 서북구, 동남구 두 개가 있잖아요. 여기는 행정구라고 그래서 그 구청장을 선거로 뽑지 않아요. 그런 구청장은 행정부라고 해요. 읍면동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선거로 뽑는 게 아니고 여기까지 가야 사실은 우리는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아주 완전 읍면동의 자치단체 3계층이 되는데 우리는 광역자치단체 17개,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 226개 이렇게 2계층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여기까지 읍면동까지 가야 주민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부 기관의 장에 대해서는 임명과 면직을 이제 그 구청장, 행정구청장에 대해서는 시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부 기관 장의 직무 권한도 결국 이 단체 장에게 있고, 교육 부분은 교육감 따로 있잖아요. 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별도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자치에 대해서는 따로 한 시간을 나중에 할 겁니다. 다음으로 우리 지방의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방의회는 주민들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시장도 주민들을 대표하죠. 시장은 주민들을 대표하는데 시장은 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예산 집행하고 공무원들을 다스리고 조직을 만들고 실제 우리가 말하는 행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시장이고 지방의회는 그 행정권을 행사하는 그 시장이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보고 그것을 잠시 감독하는 국민의 대표로서 뽑아준 것이 지방의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는 지방의원들로 구성되는데 지방의원은 어떻게 뽑느냐 마찬가지로 4대 선거 원칙이 있죠.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랍니다. 그리고 한번 뽑히면 4년. 여기는 단체장은 3회 연속까지만 최대라고 했잖아요. 여기는 제한이 없어요. 5회, 6회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월급을 받지 않고 의정 활동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연봉의 개념이 아니고 의정 활동비를 받는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초위원, 그건 2계층이라고 해도 광역자치단체 의원, 그리고 대전시의원 하면 광역자치단체 의원이고 기초위원 그러면 배덕구 위원. 이 배덕구 위원회에 대해서 정당 공천제가 필요한가 이 논쟁을 늘 벌이고 있습니다. 찬성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현대의 정치라는 게 다 정당 정치니까 정당 공천을 해야 책임 정치가 강화된다고 하지만 저 같으면은 이 조그만 구청 단위에서 뭐하러 그 지방 정치가 중앙당에 종속되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민자치 실현하는데 많이 그냥 이 지방선거에서 이기는 방법이 열심히 주민들을 만나러 다니는 게 아니고 중앙당에 가서 공천받는 걸로 끝난단 말이죠.
실제 시민들도 방을 보고 찍지 사람을 보고 찍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지역의 일꾼을 뽑는 건데 잘못된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는 기초의원에 대해서는 정말 용처인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1992년에 지방자치가 부활되고 2005년까지는 이게 정당공천제가 없었어요. 없으면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누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 막 나와서 사실은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부터는 지금 정당 공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찬성 의견, 반대 의견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 논리적으로 생각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지방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위원회 이렇게 나중에 이제 대전시 조직을 한번 살펴볼 텐데 그중 의원 중에서 의장은 2년 동안 하는 거예요. 국회도 2년 동안 합니다. 그리고 부의장도 임기 2년 동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를 구성해서 상임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스탠딩 커미티라 가지고 행정부가 하고 있는 일들, 복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는 복지 상임위원회를 둬가지고 그걸 같이 이렇게 서로 맞짱 뜨는 거죠. 복지 관련된 정책을 잘하고 있는지 감독하기 위해서는 복지위원회. 국회도 그렇습니다. 국회도 다 상임위원회가 보건복지 업무원, 보건복지 상임위원회에서 서로 이렇게 그 일을 견제와 균형 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안이 발생하면 특별위원회를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위원이 윤리심사, 도덕성 문제, 징계 문제 이런 거 할 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위원장과 위원회 잡치 입법 활동을 지원하는 사람은 전문위원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지방의원들이 활동을 하려면 도와주는 지원기구로서 사무기구가 필요한데 사무처가 있고 여기는 지방공무원이고 의회공무원 그리고 사무직원도 있게 되는데 옛날 2020년까지는 이 사무직원이나 이런 지방의회 사무기구에 일하는 사람들이 다 단체장이 임명했는데 2021년부터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인사권을 그래야 본래 의미의 이권 분립이 되는 것이니까 인사권을 분립시켰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그런 사항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실제 지방자치 관련된 행정학 시험 문제 풀 때 중요한 문제. 그래서 지방 이쪽에 사무를 보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원관이라고 정책지원관이라고 해가지고 그 상임위원회 하는 일들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지방공무원도 별도로 뽑습니다. 그러면 이 지방의회는 무엇을 하느냐? 기본적으로는 이 행정부를 견제하는 거잖아요. 견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행정부가 운영되기 위한 주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국회가 법을 만들듯이 지방의회는 조례를 만드는 권한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고 폐지하는 이게 본질적인 기능이고 두 번째 돈 쓰는 거 우리 지방 주민들의 대표에 의해서 심의 확정하는 일들을 지방의회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돈 쓴 거에 대해서는 결산 심사 그리고 승인도 하게 되어 있고 기금 설치할 때 관련된 청원이 들어왔을 때 주민들의 청원이 들어왔을 때 이것을 수리하고 주민들의 대표 기관이니까 이런 기능까지가 지방의회의 권한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지방의회도 행정사무감사, 지금 국정감사 시즌인데 지방의회에서는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라고 불러요. 매년 1회 한 시도의 경우는 14일 또는 시군구의 경우는 9일 범위에서 행정사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다 이제 국장들, 시장 불러가지고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주민들이 이거 궁금해하고 있는데 이거 뭐 청문회 하듯이 이렇게 감사를 하는 거. 국회에서 하는 거는 국정감사, 지방의회에서 하는 거는 행정사무의 감사. 이렇게. 특정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특정 사안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있고 국회에서는 국정조사라고 하죠. 이런 걸 하려면 서류 제출 요구권이 있어야 돼요. 본회의나 의원회, 상임위원회 의결로 단체장 앞에 이거 자료 당신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러면 학생회를 꾸린다 할지라도 학생회장이 있으면 학생회 대의원회를 따로 두어가지고 학생회장이 우리한테 돈 25만 원씩 걷어서 1년 동안 쓰는데 그 제대로 하고 있는지
대의원들을 뽑아가지고 학생 대의원들, 의회 대의원을 의회죠. 서로 견제하게 하는 그런 역할이 되었습니다. 지방의회는 되는데, 그래서 1차는 5월, 6월에 결산 심사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2차로는 예산안 의결을 위해서 11월, 그래서 12월 달에 진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장이 요구하거나 제적의원 3분의 1의 요구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대전시 의회를 한번 본 건데 의장이 있고 부의장 2명을 뒀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로 5개, 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교육위원회를 두고 있고 특별위원회로 예결위, 윤리특위, 지역현안 규제혁신특별위원회, 장애인 사회참여 증진특별위원회, 그 다음에 충청하게 대학 경기대 지역특별위원회, 이런 특별한 거에 대해서는 또 특별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각 위원회별로 대전시 의원들이 참여해서 각 위원회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상임위원회별로 또 특별위원회별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실제 홈페이지에 가서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대전시 사례를 좀 들어가면서 살펴보았고요. 나머지 이야기들은 우리 오프라인 강의 시간에 질의응답으로 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동영상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